신중하게 짚어볼 때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심윤조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또 특히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뭐 남다른 좀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키워드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좀 화면 보시고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줘보실까요? 네. 광복 70주년. 사실 이번 타결이 이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재기한 이후에 한 25년 만에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회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동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93년도에 고노다마가 나왔고요. 94년도에 이제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일본이 아시아 여성 민간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특히 제3자 중재를 포함해서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낸 이후에 이 문제를 갖고 한일 관계가 상당히 경색 국면을 맞이했죠.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 후반인데 여태까지 한 4년, 5년간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그러한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이제 성과 합의 문구가 이제 작성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 합의 문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둔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원래 이것은 과거 이제 사사의 안이라는 것이 네. 쭉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책임과 사죄와 보상 요 세 가지죠. 이 큰 틀 속에서 했지만 그것 중에서도 가장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이번에 뽑아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상당히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잘 아시다시피 고노다마에서 일본 군의 어떤 관여라든지 강제성 여부를 부인하려고까지 시도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즘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문구를 했고 또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한국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에 예산을 투입한다. 한 10억엔 우리 돈은 10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한다. 이 부분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명시했다 하는데도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본 군이 관여를 했고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문제이다. 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는 걸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 사죄와 네.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했기 때문에 전에 사사의 안을 보면은 총리 서한으로 직접 위안부 개인들한테 그 사죄의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들을 위한 재단을 만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창의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개개인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보다 영속적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이번에 창의적인 해법이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또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 그 부분을 좀 어떤 형태로 좀 명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느냐. 특히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법적 책임을 넣고자 했던 것이고요. 일본은 도의적 책임이란 말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시아 여성 민간 기금을 하면서 일본 총리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총리가 역대 한 4명 정도의 총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가 상충하는 것인데 네. 교섭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커다란 역사적인 결단을 하셨다. 그래서 법적 도의적에 얽매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통감한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총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시아 여성 민간 기금을 왜 우리가 거부했냐 하면은 그때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굳이 일본은 그것을 민간 기금이라는 민간이라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이번엔 정부의 예산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책임 부분을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담보한 것 아니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 건데 네. 사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또 일본의 요즘 뭐 일본 언론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뒷얘기를 해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그거 배상 아니다. 배상 아니고 치유를 위한 어떤 지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약간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이 단어를 놓고 각자 자기한테 편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시다 외상이 배상이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것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상임을 다시 밝혀라 이럴 필요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것을 일본이 법적 책임에 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서로 양측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남겨둔 거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일부 네.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한 겁니다. 네. 또 하나 자꾸 이제 저희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제 합의 문구 물론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문에 이제 우리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또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발표문을 보면은 일본이 그런 소녀상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위험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인지했다, 네. 알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관련 단체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관련 단체의 반응을 존중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단체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 전체를 보면서 네. 그 문제를 계속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결코 우리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어떤 약속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최소한도의 네. 일본 측이 그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강도에 비추어서 최소한의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좀 시간을 갖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데 중국 측에서 상당히 이번 타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겠죠. 근데 중국의 신화통신이라든지 신화사라든지 황구일보를 보면은 그 일본이 움직인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지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반성한 것은 아니다 해갖고 상당히 일본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한일 간의 해결 모델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어떤 공개적인
이 일을 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한일 양국이 외교 현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좀 이제 더 굳건해지고 좀 뭔가 좀 변화를 꾀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앞으로의 한미일 삼각 공국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그 역사 문제와 그 실질적 협력 문제를 투 트랙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가 나빴다라고는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도 동맹국이고 일본도 동맹국인데 그 한일 간이 어쨌든 이 껄끄럽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협력이 원활치 않았다. 특히 이제 북한 관련 그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력 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공통의 경제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한일 양국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명을 계속 해왔고, 특히 이제 일본 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은 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 문제는 아주 끔찍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돼서 이번 문제 해결에 어떤 그 과정을 그 환경을 제시해줬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네.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뭐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비화가 좀 있을까요? 국회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한일 의원연맹 서청원 의원이 거기 회장으로 계신데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그 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한일 의원연맹이 그동안 뭐 상당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에도 저희는 일본에 가고 총회도 개최하고 하면서 아베 총리도 직접 만나고 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죠. 특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하신 그 대국민 메시지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별로 그게 그 언론에도 거론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위안부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이런 침략 당하거나 어떤 우리가 뺏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어떤 타국에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서의 강한 결단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모처럼 만에 정말 20년 넘게 갈등을 빚고었던 갈등의 돌파구를 열었는데 앞으로 좀 한일 관계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 4, 5년간 그 양국 관계가 좀 경색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반항 감정입니다. 혐한 감정이라고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제1동포들은 소위 그 일본 극우 단체들에 의해서 헤이트 스피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동포들이 이번 타결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 국민들의 그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떠나 있는 감정 이것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요. 과거 1년 350만 명 정도 2011년 12년에 근데 작년에 이게 2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무려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우리의 일본에 대한 수출, 교역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 인적 교류를 더 증진해서 양국 국민이 진정으로 마음의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린 우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위안부 타결은 양국 지도자의 커다란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제대로 복원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심윤조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 또 한일 관계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